최근 몇 년간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현대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200만 장애인들은 이 IT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시각장애인분들의 그 IT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기가 나와도 실제로 그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근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희 LG U+ IoT 서비스가 최근 고객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함께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사물 인터넷은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물 인터넷이 함께 연동되어 기존에 없었던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스마트팜, 지하철, 고속버스, 홈 오토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의 많은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천의 근로복지공단 산하 재활공학연구소. 절단 환자들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다리를 테스트 중이다. 절단 환자가 인공지능 로봇 다리로 보행을 할 때 적외선 카메라가 신호를 보내서 컴퓨터로 걸음의 패턴을 분석한다.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저는 이제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중환자실에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금형이 떨어져 갖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의족도 IT 기술이 접목돼 예전의 의족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고 새로운 휠체어를 개발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제 수동 휠체어의 어떤 장점하고 기존의 전동 휠체어의 장점을 좀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근력 보조 휠체어라는 것입니다. 경사로를 힘겹게 오르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전동 장치로 쉽게 오르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던 그 인공지능, AI 기술 같은 거는 현재 재활공학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IT도 그렇고요. 또 로봇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인공지능이 가능한 재활보조기구들, 뭐 휠체어든 어디든 이 사람의 습관, 또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생각하는 재활보조기구를 만드는 게 재활공학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시청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의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잃어버린 시각과 청각을 이제 어떻게 복원을 하는가,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초점이 이제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미국에서 지원해준 차량에 휠체어를 타고 운전을 한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고 오늘은 김종배 교수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로봇 개발 업체를 찾았다. 불편하지 않게 앉아 있어요. 이런 거 차고도. 네. 절단 장애인이 로봇 슈트를 입고 스마트워치로 보행을 컨트롤하는 로봇 테스트가 있는 날이다. 사지가 불편한 환자를 위해 입으로 터치펜을 조작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최첨단 기술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위의 환경의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제어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내고 찾아내고 하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그런 것을 적용하면은 특히 중증 장애인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뭔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최근 국내의 모 중소기업은 시각장애인용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러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각종 증명서를 인식하기 힘든데 착안해 바코드를 이용해 음성으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기도 광명시 최근엔 스마트폰에서 터치로 실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왼쪽에 모노레일 커피, 오른쪽에 종합 안내소. 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정상우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전기를 제어하고 큰 움직임 없이 집안의 전등을 끌 수도 있다.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이동이 불편해 배달 음식을 시키면 누가 올 때까지 거실 인터폰 화면을 계속 쳐다봐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네, 말씀하세요. 불 꺼. 소리입니다. 제가 혼자 사용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눕고 나면은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했는데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침대 위에서 휠체어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많이 불편했었는데 뭐 핸드폰 조명에 좀 의지해서 물건을 찾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으로 버튼 하나 누르니까 방 불이 켜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불을 끄고서 이제 침대에 누워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침대에 눕는 과정이 어두워서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누운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활하는 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벤처기업 닷은 세계 최초로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은 무거워서 휴대하기 불편했으나 시각장애인 친구의 불편함을 본 한국인 유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다. BBC, 타임을 비롯한 해외 유수 언론들이 점자 스마트워치를 소개했다.
모양은 일반 스마트워치와 똑같지만 액정 화면이 있을 자리에 24개의 점자판이 놓여 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이 핀들이 위아래로 움직여 휴대전화로 들어온 메시지를 점자로 변화시켜준다. 기본적인 시계 기능과 음성 녹음은 스마트폰에 연동 없이도 가능하다. 기본 점자 정보 단말기의 20분의 1 크기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되어 있다. 대표님이 워싱턴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굉장히 무겁고 비싼 디바이스를 이렇게 목에 걸거나 가지고 다니는데 한 2-3kg 정도 되는 무게와 한 최소 $2,000에서 많게는 $10,000까지 되는 그러한 이제 제품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왜 이 시장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고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라는 기술력과 그런 비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그때 공동 창업자 3명이서 같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점자 스마트워치는 현재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애인 콜택시. 시설관리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를 관리한다. 장애인 콜택시와 시설관리공단 콜센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서울 전역의 장애인 콜택시 배차 현황과 교통사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첫 번째 거는 차량 중심 자동 배차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자동 배차입니다. 차량 중심 자동 배차는 차량에서 가까운 고객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 배차를 내리는 거고요. 고객 중심은 고객에서 인접한 차량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자동 배차를 내리는 그러한 화면입니다. 주공 1단지 103동으로 가시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결합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모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양대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자립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물 인터넷 강의를 개설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특허를 내건 기업을 창업하고 협동조합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조병환 교수. 60억이 아니죠, 그죠? 이거 거의 무한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소통하고 싶은 정보를 갖다가 URL이라는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입니다. 근데 최근 IT 발전에 의해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IT 최신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특허를 내게 하고 창업을 하게 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사회 동행에 함께하고자 최고의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을 잡아놓고 자, 그걸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뭐냐면은 생태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 과정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특허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기폭제가 돼서 점점 이와 유사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모델들이 자꾸 이렇게 개발되어야 돼요. 자, 사물 인터넷은 그게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니고 사물 자체가 인터넷망에 물려가지고 사물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에서는 주체가 사람이고요. 사물 인터넷에서는 주체가 사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물 업무를 마치고 받는 수업이지만 그 학구열은 대단하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물의 주 출입구, 화장실 등에 점자 블록이나 음성 유도기 등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최근의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수 시설들이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스마트폰 앱은 시각장애인의 위급 상황에 대한 스마트폰 도움벨 기능, 주변 안내 시스템 등 시각장애인 입장에선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행권 향상을 혁신적으로 이루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적으로 기반은 갖춰 있어도 사용되고 있는 앱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치적인 내용이나 공간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IT 또 시각장애를 위한 그런 IT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보행 보조 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단지 그냥 연구에서 그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이지만 IT 관련 활용도는 세계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는 이상목 교수. 심각한 부상이 있었지만 그가 이 정도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미국의 렌초 병원이다.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렌초 병원을 잊을 수가 없다. 한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면 됐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환자와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원래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재활 치료를 하는 렌초 병원. 최근엔 로봇을 활용한 재활 치료로 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재활 환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로봇 재활 치료는 인기가 있다. So here in occupational therapy, we can use some of our robots to add on to our program. It's kind of like an adjunct where we have the patient exercise and do activities with their full arm using at least this Armeo spring robot. So I set up the robot in a way that I can let him use the shoulder, elbow, forearm, wrist, and hand to be able to complete all of those games. 미국 피츠버그. 철강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는 철강 산업으로 영화를 누렸던 자네들이 남아있다. 피츠버그대 재활공학연구소. 재활 환자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는 피츠버그대 재활공학연구소.
로리 쿠퍼는 연구소의 소장이며 그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접목한 연구를 하고 있다. 부엌 일을 다양하게 도와주는 키친 로봇. 환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스트롱 암. 그 중에서도 소장인 쿠퍼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 휠체어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일이다. 부품 하나하나에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쿠퍼는 초기 휠체어부터 현재까지 많은 휠체어들을 보관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다. 한국의 재활공학 학자들과도 좋은 인연이 있고 군인이었던 그는 미국 장애인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수영선수로 참가하기도 했었다. So actually, the one we are actually called the Human Engineer Research Laboratory, so that it allows us some breadth. We started originally doing mostly manual wheelchair work, and then we sort of got into human-machine interfaces, doing some work in power wheelchairs and computer access systems. So we've kind of grown into new areas. I think that the future for us is to continue that, keep that base, but work more in the space of innovation space, do more corporate business relations. So take our federal funding and foundation funding and use that to build a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products and industry eventually. Also training. The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cience is a huge problem worldwide, although it's a huge opportunity as well. Because most science jobs in science and engineering don't require a lot of physical effort, and so we can make it po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인간공학연구소는 인근에 위치한 카네기 멜론대와 협업으로 재활공학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대 로보틱스 연구팀은 두 팔이 절단된 환자가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 중이다. 컴퓨터가 입의 모양과 포크의 방향을 인지해서 사람의 손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팔이 없어도 그릇을 잡을 수 있는 로봇도 연구 중이다. Here at the Personal Robotics Lab, we design robots that help people in their daily lives. And our real motivation is to help people who have some sort of disability, whether they are elderly and have more trouble moving, or
have spinal cord injury and are paralyzed. We try to get robots that help people perform the tasks that they want to do every day, like eating and cleaning up their table. 또 다른 연구실. 하지 절단 장애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발이 연구 중이다. 인체의 원리를 적용해 컴퓨터에 그 데이터 값을 입력해 보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 연구실에서는 보행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데 간단한 기본적인 모델을 사용한 일반 이론부터 이제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보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로봇 의족이나 이런 보행 보조기를 어떻게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각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연구해 인공지능 로봇에 반영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상의 사람 모델에 신경과학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제어 가설들을 실험을 하는데, 척추에 있는 반사신경이 주로 보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사람이 3차원에서 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다. 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제어기가 실제로 의족에서 동작을 한다. 평지에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오르막길, 내리막길 혹은 돌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픽은 잘 보여주고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무인 자동차 로봇 등의 첨단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물을 분별하는 로봇을 연구 중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로봇이 개발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 이제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되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장애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손이 절단된 상태에서도 여러 사물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다. 리모컨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이곳은 휠체어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그 운동량을 분석해서 힘을 덜 들이고도 휠체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가상의 도로를 직접 달리면서 휠체어에 전해지는 움직임을 몸에 부착된 각종 센서가 카메라에 감지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So that's what we study. So from this we can calculate the angles of how they move. So the system that you see in front of me is called the Karen system, or the computer-assisted rehab environment. It has 3 or 4 different technologies put together, but the major advantage of having such a technology is it lets us do what
we cannot do in real space. So for example, the project that you saw today, to build those ramps, so 3 degrees and 6 degrees lamps for 10 feet, it's going to require so much space and time, which might not be possible in every setting. But here we can dynamically change things, change settings into what we want, and collect data as much as we want. So it helps us quicker data collection and so forth. And the same thing with a lot of other applications of using this as a test platform to test other devices that we develop at Hull. So one example is the MeBot, or the robotic wheelchair. We have developed algorithms for that in the chair, but before having somebody try it, we have the chair tested here with the platform before somebody tries it. So we use it as a testing parameter for different applications, but that's the advantage of having such a good system. 휠체어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IT 기술과 접목해가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으로 피츠버그대 인간공학연구소에 와서 사물 인터넷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가현욱 박사를 만났다. 불편한 몸이긴 하지만 먼 미국 땅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 가현욱 박사는 국내에서도 컴퓨터와 IT 관련 기업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개발된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보완해주고 대체해주고 또는 응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완화해주고 촉진시켜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 제 주 연구 분야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술이 또는 현재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그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장애인 또는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삶에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장애인의 그런 상호작용 문제 이슈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제 연구 분야예요. 조금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지 않아요. 장애인이라고 조금 더 힘든 분야? 물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반적인 분들보다 뭐 더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편으로 생각을 하면요, 제가 보통 사람들이 받지 않는 그런 도움이나 그런 뭐 일반적으로 신세나 또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랑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대답밖에 못 드리겠네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이다.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외부에 외출하고 싶을 때 음성 지원으로 외출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학교 안에 있는 카페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 현재 세계적인 벤처 기업과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작동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다. In 1997, I developed the IBM homepage reader, first made available in Japan and later translated into 11 languages. And by the way, one of them was Korean language. But anyway, internet opened up new opportunities for the blind to access information. But these days, as you know, there are so many new technologies like computer vision, robotics, machine learning. So
To make the real world accessibility, I knew we need to use any technology, new technology available in the world. And I thought it's great to do the real world accessibility research her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llaborated with IBM Research. So that is why I'm here. 김종배 교수는 강의가 있는 날은 학교 안 기숙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학생들과 같이 강의실로 향한다. ICT 기술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김종배 교수. 김종배 교수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보조기구를 만들고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준 IT 기술을 접목한 차량도 스스로 운전을 한다. 여기 사진이 있는 해도 저 같은 사람 전 볼을 못 잡잖아요. Definitely they will.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공학에 관심이 많아 학교 내에 있는 산학협력센터와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제 8월까지는 안 남았거든.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센터에서 만든 제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김종배 교수의 몫이다. 저거 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어요? 붙인다면 제품을 더 땡기죠. 근데 뭐 다 만들었네. 재활공학은 작은 제품 하나하나도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압력 분포도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그 X 센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안에 이제 방석 모양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각 셀들의 압력 센서들이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 이제 착석을 했을 때 압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장애인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최근엔 방석 하나도 세심하게 설계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손실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김종배 교수는 말한다. 좋은 휠체어나 좋은 시팅 시스템, 자동차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지금 연세대학 교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저로 하여금 연세대학 교수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이 사물 인터넷과 이런 그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은 또다시 한 번 더 장애인들의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한 단계 더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들에서 벌써 접목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조만간 좀 더 진보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은 첨단 IT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지금도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다. 향후 그 누구보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들이다. 집안에 불을 끄고 가스를 잠그고 스마트폰으로 애완견에 밥을 주는 것은 물론 영화에서 봤던 많은 상황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 세상에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폭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장애인들의 또 다른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엔 증강현실 안경을 쓰면 시각장애인도 부분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다고 한다. 장애인에게 장애는 더 이상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의 일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